독고탁의 감옥 내급사에 숨겨진 진실, 장미애조차 숨기려 했던 소름 끼치는 비밀을 결국 고백했다. 장미는 독고탁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이번에 제대로 공개 사과 안 하면, 세리 결혼 망치면 당신이랑 당장 이혼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내 비밀을 전부 폭로할 거야. 당신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25년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독고탁은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장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고탁이 그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듯 장미는 독수리 같은 기세로 그를 노려보았다. 한편 한동석 회장은 마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다. 마숙 씨,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갱년기의 한동석 회장이 펼치는 달콤한 로맨스와 악랄한 독고탁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드라마를 뜨겁게 달군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다. 신라주조 앞, 눈보라 속에 외친 바람이 매섭게 부는 신라주조 앞, 마광숙은 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신라주조 독고탁 조작 영상 사과하라. 피켓에 적힌 글귀는 그녀의 단단한 의지를 대변했다. 발이 얼어붙고 손이 시릴 만큼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독고탁이 그녀의 가족을, 그녀의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온몸을 분노로 불태웠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마광숙은 언제나 그랬듯 홀로 싸웠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 위로 눈꽃이 하얗게 내려앉았다. 붉게 상기된 그녀의 뺨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마 대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겁도 없이 혼자서.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동석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한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동석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광숙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러다 감기 걸려요. 손이 얼어붙었네요. 한동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주머니는 따뜻했고 마치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된 것처럼 포근했다. 마광숙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쌌다. 내가 왜 회장님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독고탁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독고탁 회장은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도록 만들 테니까 제발 그만해요.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마광숙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한동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울렸다. 마 대표, 솔직히 말해볼까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더 낮게 깔렸다. 마 대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광숙의 눈이 순간 커졌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눈발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춤을 추며 허공을 맴돌았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마 대표를 좋아한다고요? 한동석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마광숙의 얼굴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마광숙은 심장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용기, 그 정직함, 그 따뜻함, 전부 너무 좋아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멈춰요.
화낼 때조차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마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석 같은 남자, 그것도 엘호텔의 회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농담하지 마세요, 회장님. 전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마광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은 처음이에요. 마광숙은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바로 그 순간 보안요원 몇 명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동석은 재빨리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혼자 싸워온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것도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과 떨림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눈을 떴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 차가운 눈보라 속 한동석의 따뜻한 고백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녀의 상상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약한 신음을 내뱉으며 이마를 짚었다. 평생 아픈 날이 거의 없었던 그녀였다. 독수리 술도가를 홀로 이끌어오며 아플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몸이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려던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오천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 대표, 괜찮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마광숙은 그 미소를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한동석, 그리고 오늘의 오천수. 그녀의 인생에 갑작스레 찾아온 이 변화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형수님,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오천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마광숙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묻어났다. 갑자기 오천수의 얼굴에 신비로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문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누가 보낸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마광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고급스러운 선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바구니는 너무 커서 테이블 위에 간신히 올라가 있을 정도였다. 누가 보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오천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 회장님이요. 아침 일찍 직원을 보내서 전달하셨어요. 회장님이 직접 고른 거라던데요.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바구니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약, 고급 과일, 수제 쿠키, 천연 꿀, 유기농 차 세트, 최고급 영양제가 가득했다. 그리고 바구니 한쪽에는 부드러운 니트 목도리가 곱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에는 한동석의 필체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다. 빨리 나으세요. 당신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마광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그의 고백, 그리고 그를 감싸던 따스한 온기.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 돋고 탁은 책상에 앉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미애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가득했다. 지금까지 독고타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장미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독고탁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응수했다. 무슨 소리야? 장미애는 단호한 동작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당신 미쳤어? 독고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내가 뭐라고 했어? 독수리 술도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이 그렇게 귀엽게 들렸어?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넘어지며 고급 카펫 위로 검은 커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장미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독고탁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래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당신은 그저 내 아내일 뿐이잖아. 그 말에 장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단순한 동작으로 책상 위의 서류를 모두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허공을 날며 방안을 어지럽혔다. 회장이든 뭐든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독고탁, 각오해. 장미애는 그를 마지막으로 노려본 뒤 단호한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독고탁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서류들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다. 종이들이 허공을 날며 차가운 침묵 속에 내려앉았다. 장미의 눈빛은 독고탁을 꿰뚫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저 당신 아내?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이 회사를 함께 키운 게 누구야? 당신이 망했을 때 내 인맥으로 회사를 살려낸 게 누구냐고.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을 거야. 독고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장미애,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선? 당신이 넘은 선은 생각 안 해?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리, 결혼 망치고 싶어? 그 애가 오범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칠 거야? 문 밖에서 비서와 직원들이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장미애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독고탁은 비웃듯 조서를 띄며 응수했다. 오범수? 그 싱글 파더? 우리 세리가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놔둘 순 없어. 우리 딸은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 말에 장미애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에 크리스탈 문진을 집어 벽으로 던졌다. 문진이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고. 그녀는 독고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듯 위협적이었다. 독고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말 잘 들어. 장미애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고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녀는 독고탁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이번에 공개 사과 안 하고 세리 결혼 망치면 당신이랑 당장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내 비밀을 전부 폭로할 거야.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30년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독고탁은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을 느꼈다. 장미애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녀가 아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당신은 내 말대로 할 거야. 한동석이 시키는 대로 해. 공개 사과 제대로 해. 알겠어? 장미애는 독고탁의 넥타이를 세게 잡아당겼다. 그가 숨을 헐떡이는 동안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여러 번 경고했어.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 가족이냐, 당신의 자존심이냐.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치고 돌아섰다. 독고탁은 비틀거리며 책상에 손을 짚었다. 장미애는 단호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쾅소리를 내며 닫히자 독고탁은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와 마주쳤음을 깨달았다. 장미애는 폭풍처럼 사무실을 휩쓸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벼락처럼 사무실에 메아리쳤다. 독고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다. 장미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호한 결의였다. 문 밖에는 독고세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을 모두 들은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장미애는 딸을 보자 즉시 표정을 부드럽게 바꿨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잔불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세리야. 그냥 어른들의 대화일 뿐이야. 그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 오범수 정말 좋아하는 거니? 세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엄마, 교수님 정말 좋아해.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장미애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독고탁은 선을 넘었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독고탁의 공개사과 기자회견. 마광숙, 오천수,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직원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있었다. 화면 속 독고탁은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오늘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신라주조는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음해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살모넬라 사건은 전부 저희 회사의 조작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독수리 술도가와 마광숙 대표님,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전국에 낱낱이 비췄다. 독고탁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마광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풀려서였을까? 아니면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하신 일이죠? 글쎄요.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한동석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단둘이. 마광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살짝 만졌다. 네, 좋아요. 신라주조의 주가는 폭락겨이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독고탁은 눈앞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절망 속에서 지켜봤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장미애가 그의 곁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독고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미애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독고탁은 홀로 남아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장미애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디 가려고?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리를 데리고 멀리 갈 거야. 이제 당신은 끝났어. 장미애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한동석과 손을 잡았어. 당신보다 한동석이 훨씬 더 훌륭한 사업가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무슨 소리야? 독고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강수,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독수리 술도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지. 독고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30년 동안 그의 아내가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어떻게?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장미애는 짐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무너진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한 달 후 독수리 술도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도가가 되었다. 신라주조의 몰락과 독고탁의 공개 사과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승리한 사례로 독수리 술도가를 열렬히 응원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술도가의 뒤뜰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봄의 향기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광숙이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과장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우리 싸웠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래서 더 좋았죠. 당신의 그불 같은 성격이. 한동석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오천수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마광숙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쳤다. 장미애 씨가 강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대요. 그리고 지금 강수를 만나러 왔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같이 가볼까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을 지키러.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술도가로 향했다.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충분히 강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장미애가 독수리 술도가에 나타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강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오형제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마광숙은 단호했다. 강수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단호한 말에 오형제는 하나가 되었다. 장미애는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길 원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진지해졌고 술도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광숙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한동석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독수리 오형제,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또 뭐야? 설마 또 손댄 거야? 마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누룩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누룩 더미 속에서 작은 유리병이 튀어나왔다. 병 안에는 중국산 곰팡이균이 들어있었다. 광숙은 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누가 일부러 넣은 거야? 오천수는 병을 들여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독고탁이 아직 포기 안 한 거예요. 광숙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린 지지 않아. 이번엔 더 단단히 준비하자. 그녀는 공장장 고자동에게 지시했다. 창고 전부 소독하고 보안 강화해요. 고자동은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광숙은 전화기를 들어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또 일이 터졌어요. 누룩의 곰팡이균이. 한동석은 침착하게 답했다. 마 대표, 제가 지금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곧장 차를 몰고 술도가로 향했다. 술도가 마당에 도착한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누룩에 이걸 넣었어요. 독고탁 짓이 분명해요. 한동석은 병을 살펴보며 눈을 좁혔다. 이 자식 끝까지 포기 안 하네요.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추가 고소 들어갑시다. 광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신뢰를 나눴다. 한편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떻게 다 새는 거야? 누가 배신한 거야? 그의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장님, 스파이가 경찰에 다 불었어요. 독고탁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들! 내가 다 망칠 때까지 기다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신라주조로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행동에 충격받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오범수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범수는 차분히 답했다. 세리야, 진정해. 네 잘못이 아니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교수님,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범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나와 얘기하자.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만났다. 세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때문에 독수리 술도가 망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범수는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세리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괜찮을 거야. 그의 부드러운 말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독고탁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세리가 오범수랑 너무 가까워요.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놈이 감히. 내가 가만 안 둬. 그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직원들을 다시 모았다. 여러분, 또 위기가 왔지만 우린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장광주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오강수는 창고를 지키며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절대 뚫리지 않게 할게요.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가득했다. 광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강수 도련님,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해냅시다. 그때 공장장 고자동이 다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누룩 탱크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광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또 뭐야? 그녀는 탱크로 달려갔다. 탱크 안에는 또 다른 유리병이 떠 있었다. 광숙은 병을 꺼내며 이를 악물었다. 독고타, 끝까지 더럽게 나오는군. 그녀는 즉시 한동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또 증거 나왔어요. 이번엔 누룩 탱크예요. 한동석은 단호히 답했다. 마 대표, 제가 지금 경찰과 같이 갈게요. 술도가에 도착한 한동석은 광숙과 함께 탱크를 확인했다. 이건 증거로 충분해요. 독고탁, 이번엔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고마워요. 이번엔 확실히 정리합시다. 두 사람은 탱크 옆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그때 오천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형수님, 경찰이 독고탁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광숙은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드디어 시작됐네요.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 대표, 우린 이길 겁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광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같이 이겨냅시다. 술두가 마당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항아리들 사이로 새벽빛이 은은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독고탁의 음모는 또 다른 꼬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숙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장광주, 지켜줄게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한동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은 또 한 번 두근거렸다. 술도가의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쌀향이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희망처럼 멀리 퍼져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오응수는 집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김옥분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흥수, 도련님, 미안해요. 진실을 말할게요. 편지를 읽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술도가의 전화가 울렸다. 마광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수학이 넘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 대표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새로운 싸움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